동네 이름 뽕, 집원 250. 이 동네가 새롭게 개발됐다는 소식에 찾아가 봅니다. 이상하네요. 눈 씻고 봐도 내가 아는 그 개발의 모양새가 아니네요. 40-50년 전 변두리 마을로 시간여행을 온 건가 싶어서 어리둥둥절합니다. 하지만 오가는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났네요. 논두렁 너머에 판 버려놓고 가위 하나로 박자 맞춰가며 구성지게 노래하는 엿장수, 밭두렁 굽어보는 언덕에 자리 잡고 대낮부터 눅진한 색소폰 브루스를 메들리로 흘리며 아저씨들의 밤을 예고하는 캬바레. 그 너머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 안, 빨주노초 파남보, 셀로판지 조명 돌리며 춤추고 노래하는 아주머니들. 다들 뭐에 꽂혀 신명이 나 있을까? 지금 들리는 뽕 음악에 꽂혔군요. 그런데 이 뽕은 달리 들리네요. 그래서인가 나도 신명이 좀 나네요. 내가 이런 음악에 신이 날 줄은 몰랐어요. 이 나라에 태어나 자랐다면은 선택의 여지 없이 삶의 배경처럼 주어졌던 그런 음악. 조악해서 내 것이 아니라면서 부정했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세음행 라운지. 오늘은 음악 프로듀서 DJ 250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티스트 250의 2022년 앨범 뽕의 수록곡이죠. 주세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새 음악은 EBS FM 애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EBS 라디오 이렇게만 검색하시면요, 채널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고요. 실시간 채팅에도 활발히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만나봐야죠. 250님, 250씨, 뭐 둘 다 되겠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음악계행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250이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만남이 오늘은 좀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초대해서 보면 이렇게 저는 관상부터 보는데 아주 재밌는,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오고 있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4개 부문 수상하셨는데요. 뭐 우쭐할 만한 그런 수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랑할 만하고 뿌듯할 만한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자리에 왔을 때는 좀 실감이 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상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다라고 뭔가 말씀을 해주실 때는 와닿기는 하는데 그 시상식장에서도 워낙 정신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아직 실감이 안 났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조금 뭐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얼마 후에 그래미 같은 데서 상 받으시면 또 어떤 기분일지. 그런 가능성도 혹시 뭐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게 어떤 세계 시장에서의 핸디캡이라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전혀 반대면 아닌 반대인 것 같고요. 시대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거 농담으로 한 건 아니고 사실 첫 음악 주세요. 이게 뭐 많은 그 독특하고 흥미롭고 주옥 같은 음악들이 이렇게 정규 음반에 뽕이라는 음반에 수록이 돼 있는데 요 첫 곡으로 성공하는 의미가 또 있을까요? 이 7년 걸려서 만든 뽕이라는 음반. 오늘 첫 곡으로 주세요를 고르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좀 약간 멜랑콜리하네요. 네네. 앨범 전체에서도 이제 앞부분에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생각 없이 편하게 춤출 수 있는 음악들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 곡은 이제 후반부에 좀 많이 급격히 무드가 슬퍼지는 타이밍에 들어가 있는 곡인데요. 네네네.
그냥 시작부터 좀 슬프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기승전결 뭐 이렇게 뭐 기사를 써도 기자분들이 이렇게 따라야 하는 형식이 있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형식 같은 게 있는데 그냥 대놓고 슬프게 처음에 시작해도 댄스 음악 가능하다. 네네. 뭐 이런 발상인 건가요? 네, 그냥 살짝 슬프게 시작해도 뭐 슬픔이라는 감정이 계속 미로만 놓을 수 없는 감정이고 어느 때는 좀 네. 해소를 해줘야 되는 면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슬퍼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당에서도 슬픈 노래를 잘 들으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식당에서요? 그 커피숍 같은 데를 가도 가끔 이제 의식을 못 하고 있다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낮 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엄청 슬픈 발라드가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슬픈 감정은 어느 정도는 그냥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 먹으면 다 맵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모르고 먹는 것처럼 네네네. 그냥 그렇게 약간 소비될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한 것 같아서 시작부터 한번 슬프게 시작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없을까요? 이거 엉뚱한 질문인데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음악으로는 가능한 거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 음반은 그럼 슬픔과 슬픔과 행복함과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가.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뭐 가사가 막 확실히 들리는 보컬 멜로디가 있는 음반도 아니고. 네네. 근데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뭐 트로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 달려 있는 그런 고정관념 이걸 해명하느라고 네. 이걸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일단 인터뷰를 하시는 그런 기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네네. 대부분 그런 얘기가 좀 많은데 네.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이 뽕이라는 장르나 뭐 스타일을 들으면 약간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렇죠. 일반인이 있다라는 기사가 네네. 250님을 언급한 그런 외신 기사에 영국 가디언지에 네네. 있었어요. 이런 부끄러움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앨범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는 괜찮은데 완전 초반에는 저의 앨범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네. 약간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차피 남의 앨범 제목이니까 또 이참에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묘한 그 쾌감을 즐기는 분들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뭐 뽕이라는 앨범이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약간은 또 금기시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맞아요. 하기도 하면서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금기시돼야 될 단어는 아니기도 하고. 예, 이게 무슨 타부도 아니고. 네네. 예, 영화 제목으로도 뭐 시리즈물로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소위 저는 8, 90년도 생각해 보면 그때 유행했던 문화적 표현 중에 에로티시즘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랑 연관을 짓나? 약간 좀 나쁘끄러운 뭐 이런. 아마 그런 거랑 그러니까 그 8, 90년대에는 이제 뽕이라는 에로물이 거의 뭐 요즘 말로 치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였으니까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는 거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강한 마약류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중독되는 네네네. 어떤 소비할 수 있는 문화적 어떤. 그리고 어떤 면은 또 음악 용어에서는 그냥 뽕필이 있다.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뷰에서도 뽕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각자 첫 번째로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다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분들의 경우에는 뽕과 트로트를 엮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트로트 뮤지션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뽕짝 음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뽕짝이라고 하는 음악은 트로트가 좀 더 메인스트림 뭐 이제 뭐랄까요 이제 뭐 열린 음악회 같은 뭐 그런 메인스트림의 그런 근사한 무대 스테이지에 세울 수 있는 음악에 가깝다면은 가족 친화적이고 뭐 이런. 뽕짝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느 한쪽 구석에서 들려지는 음악. 하지만 또 그 한쪽 구석이 대한민국 휴게소라면은 그거는 온 국민이 다 듣고 있는 음악이 일반적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약간은 터부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의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약간
봐라, 난 이런 거 하면서도 네. 그런 걸 배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에서 응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신에서는 뭐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진보적 하이브리드 뽕 이런 표현도 썼고 이 완전 정말 엉뚱하고 뭐 좋은 표현으로 완전 미친 하이브리드 뽕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새로운 수출 문화 수출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자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뭐 해외에서 반응 같은 것도 굉장히 기대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생각이세요? 어떤 면에서 진보적이고 하이브리드 제 라는 생각이 생각에는 예. 그냥 한국인들이 음악을 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음식 문화만 해도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비빔밥이라고 하면은 뭐든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네요. 네, 뭐든 넣고 비빈 다음에 그냥 재료 이름을 붙이면 다 그 비빔밥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한국인들이 음악을 하는 어떤 그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언제나 하이브리드스러웠고 언제나 뭔가랑 뭔가를 접목을 했던 거에 음,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 형식 자체가 되게 생소하고 엄청 뭐 진보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음. 그냥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냥 언제나 한국 사람들이 음악을 해왔던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미베어 비빔밥도 가능하겠네요. 그 취향만 있다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기사에 관해서 한 질문만 더 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야겠습니다. 요 같은 음반에서 이창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요 아주 인상적인 뮤직비디오도 잘 봤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때요? 슬퍼요? 이 곡은 제가 떠올렸던 이미지가 뭐 그 리듬에 있어서는 아주 신나서 이제 펄쩍펄쩍 뛰는 댄스 음악이 아니라 그냥 땅을 음, 보면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러니까 그게 음, 좀 더 한국인들의 몸에 좀 더 음, 익숙한 뭐 그루브라고 할까요? 그냥 그런 움직임 음악을 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뭐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공중을 향해서 뛰어오른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한 땅을 보면서 뭔가를 찍는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음, 느낌의 리듬이 좀 더 한국스러운 댄스 음.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공중 보면서 뛰는 게 아니라 땅을 보면서 찍는 네네네네. 느낌이다. 음, 그래서 그런 느낌의 리듬과 뭐 베이스를 가져가고 이제 예. 다른 요소들은 조금 더 살짝 더 무드가 멜랑콜리한 무드로 가져가게끔 뭐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디서 읽었는데 보사노바랑 삼바의 차이점을 비슷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앞으로 흔드느냐, 옆으로 흔드느냐의 음, 차이라 음. 그러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0 이창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 세요맹 라운지. 오늘은 프로듀서 DJ 250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앨범 뽕에서 방금 들으신 곡이 이창이었죠. 예. 이 뮤직비디오도 함께 곁들여서 감상해 보시면 또 그 경험도 특별할 것 같아요. 그 음악 나가는 동안에 그 유럽의 소위 댄스 음악, 저는 유로뽕이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그거가 참 흥미로운 표현이어가지고 그들은 그냥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려고 춤을 추는 것 같다. 네네. 반면 한국의 뽕의 배경에는 그 반대의 감정이 네. 존재한다. 슬프기 때문에 네, 사람이 기분이 슬프고 적적해질 때 가만히 몸을 가만히 두면은 네, 점점 더 이제 그 기분 속으로 더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서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순간에 필요한 음악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음, 저 또한 음악을 들으러 뭐 클럽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긴 했었지만은 그렇게 신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밤 즐겁게 놀아야지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는 음, 시끄러운 곳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음, 같고요. 음. 그 그러면 해외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 감정을 이해할까요? 뭐 통하는 구석이 누군가에게는 뭐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네네. 근데 이제 댄스 음악 하면 뭐 정말 뭐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정신줄 놓고 음, 단순히 그 목적 하나로 단순화해 가지고 네네.
그냥 무조건 행복해야 돼. 음. 이런 목적성으로 클럽에 가고 뭐 그런다면 네네. 이런 깊이를 이해할까요? 음, 누가 춤을 출까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250의 뽕 음악에 맞춰서. 어 그냥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가 그냥 제가 앨범을 만들면서 이제 음, 누가 나의 어떤 사람들이 나의 앨범을 들을까에 대한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결국에는 그냥 이게 나의 앨범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고 음, 그리고 그 과정엔 또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누구나 다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그냥 마주하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흘려보내느냐 외면하느냐의 차이지 그냥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상실감과 우울증, 우울한 기분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물론 너무 그거에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닌데 네. 근데 분명히 그게 내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어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뭐랄까 그냥 마사지 받는 것처럼 좀 이제 아프고 좀 그럴 수 있어도 그 마사지 한번 받고 나면 시원해질 수 있는 거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슬픈 영화를 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누구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럼 그 말씀하신 그 행위가 약간 네네. 지적 영역이에요? 지적 행위가 되는 건가요? 뭐 미국 해외에는 뭐 장르 구분 좀 그렇지만 뭐 EDM이 있고 IDM이 있고 네네. 거기에는 인텔리전트 댄스 뮤직이라는 네네. 참 약간 엉뚱한 표현까지 쓰면서 그 뭐 이건 좀 더 지적인 음악 영역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삶에 대한 성찰이 조금 음. 생기려면 그것도 약간 지적 접근으로 인텔리전트 뽕인가요? 아까 좀 전에 그 이제 컨트리 음악 예, 미국의 컨트리 말씀하셨었는데 근데 음악. 저는 예, 그 존 덴버의 Country Road Take Me Home이 분명히 그건 흥겨운 노래잖아요. 네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는 노래고요. 사람들 그러네요. 박수를 칠 수 있는 노래고. 네네네. 하지만 가사 말은 굉장히 슬픈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전 그래서 이제 그 가디언즈와 인터뷰를 할 때도 내가 생각했을 때 정서적으로 와닿는 음악은 미국의 컨트리 음악이 와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거고요. 음, 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컨트리 음악에도 항상 전반적으로 어떤 그 애수 같은 게 깔려 있기도 하고 네네네. 뭐 깐소네 같은 음악을 들어도 뭐 이제 그 전반적인 음악의 사운드나 코드 진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에로틱한 가사들이 많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무드는 굉장히 그 애수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젠체하는 네네. 느낌인 것 같고 하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보여주는 그런 솔직함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힙합 쪽에서 음악을 시작을 하셨어요. 힙합 네. 프로듀싱을 하시고 이센스 뭐 이런 힙합 아티스트의 작업 이력으로 이렇게 있고 그런데요. 힙합 음악을 뭐 앞으로도 그 디스코그래피에 그런 작품 활동도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250이라는 이건 약간 프로젝트성일까요? 앞으로 계속 뭐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라기보다는 250이라는 이름의 활동. 예, 예. 사실 이거야말로 저한테는 이제 시작된 저의 커리어라고 정체성이에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힙합을 하게 돼도 250이 하는 힙합이 되는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음악 커리어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사실 커리어라고 정말 심리적으로는 커리어가 그전에는 그냥 이제 음악을 만들었으니까는 내보내는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하면은요. 네네. 저는 커리어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네. 아티스트, 작가의 입장으로서 사람과 만나는, 팬과 만나는 게 네네. 이제 시작된 게 작년 이 음반이 나오고 나서 네네. 이 음반이 화제가 된 이유가 이제 약간 구도자의 느낌으로 약간 뭐 기자라면 르포를 뭐 쓰는 뭐 다큐를 제작하는 입장으로서 막 수집하러 다니셨었어요. 그거에 대한 인터뷰 자료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뭐 이 박사 이런 분들도 만나시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어떤 조언을 하시던가요? 이런 거 왜 하니? 뭐 이런 말은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예. 네. 어떤 조언이 가장 이 박사님은 본인이 하시는 음악의 프라이드나 어떤 그런 뭐 확고한 음악관이 완벽하게 정립이 돼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냥 그 160까지 땡겨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BPM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 분당 이 한마디에 얼마나 네네. 빠르게 이 박자가 네. 160. 네. 그래서 160까지 땡겨라. 그러면 춤을 추게 되어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오늘 들었던 두 곡은 160 땡긴 거에 한참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라이브로 두 곡을 준비했는데 그 예. 라이브로 준비한 곡들은 다 이제 160 갑니까? 땡기는 곡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박사의 조언 중에서 뭐 그리고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 박사님께서 이제 그런 목소리로 내시는 그런 소리들 막 토로히 막 이런 소리들이 맨 처음에 그 호루라기 소리를 흉내를 내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네네. 소리를 떠올리실 때 네네. 호루라기를 떠올리신 네, 거구나.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낼 때는 이제 뭐 이제 딜레이 같은 걸 걸어서 소리가 이렇게 쫙 퍼지게 냈더라 뭐 이런 되게 아주 구체적인 예, 조언들을 구체적이고 주셨어요. 네. 조목조목 그렇게 그러셨군요. 그 외에 이 7년이나 되는 제작 과정 중에서 도움을 주셨던 뭐 분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뭐 앨범은 의지한 대상. 의지는 저희 회사 분들이 사실상 앨범을 같이 만든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 회사의 정체성. 요즘은 하도 그 뭐 밴드가 소개돼도 그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상도 함께 만들고 뭐 이런 온라인 활동도 같이 이렇게 꾸미고. 회사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저희 분들이요? 회사는 개념상으로는 어떤 뭐 크루나 어떤 함께 움직이는 단체 느낌보다는 그냥 하나의 에이전시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 속해 있는 뮤지션들이 뭐 이제 서로 좋은 그림이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으면 함께하는 때도 물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자가 각자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퍼지고자 하는 함께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를 하는 느낌보다는 각자 달리고 싶은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달려가는 뭐 그런 느낌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이날치의 네네. 그 유명세를 보셨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또 영국에 가서 공연도 하고 음. 훌륭한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는데 네. 그들도 이제 곧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그 이렇게 250처럼 구상을 하고 음반을 준비 중이거나 네. 뭐 주변의 동료 중에서도 비슷한 맥락에 뽕과 관련해서 이런 소재로 뭐 작가적인 구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의 주변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네네. 아주 정말 이 아이디어를 7년 전에 네네. 싹이 탁 이제 나기 시작했을 때 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걸 성공할 수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막연하게 욕심을 가졌던 그대로 낼 수만 있으면은 음. 평생 음악 하는데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와. 원대한 그 마스터 플랜 비전이 있으셨네요. 그냥 첫 번째 앨범이 뽕짝이면은 네. 뽕이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사실 다 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논리를 반박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차선책은 없으셨어요? 음악을 뭐 이 아이덴티티를 정하기 전에 고려했거나. 저는 뭐 제가 본질적으로는 그냥 대중음악을 하는 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어떤 뽕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었어야 했으니까는 네. 그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이 최대한 대중적인 음악을 내자라고 하는 그림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도 참 신중하고 깊게 잘해주시네요. 오늘 얘기만 해도 재밌는데 라이브도 또 두 곡을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이 장비를 많이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이동하시고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게시판에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분들 쪽 얘기를 또
이렇게 또 소개해야죠. 4087님 문자 주셨습니다. 250 새음행에서 저희 방송에서 처음 접하고 앨범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라고 4087님 환영의 문자 주셨습니다. 이창, 이 뮤비도 봤고요. 독서할 때 무한 반복으로 듣습니다. 최준호님께서 책 읽으시면서 예, 책이 잘 읽히던가요? 그 뮤직비디오 읽으면서 책 집중하기 쉽지 않을 텐데 뮤직비디오가 워낙 그 집중을 요하는 헐 250 뽕 앨범 너무 좋아요. 유유 신지은님의 코멘트도 올라와 있네요. 저는 모든 것이 꿈이었네. 이 노래에도 춤을 춥니다.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이 첫 곡 모든 것이 꿈이었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DJ 선곡 시간에 소개한 곡이 이 곡이었고 이하림님 나오셨을 때 250의 그 뱅버스 함께 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자, 이제 라이브 준비되셨으니까요. 좀 들려주시겠죠? 첫 곡이 뱅버스, 바로 그 뱅버스네요. 예, 듣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과학기행 오늘 오랜만에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꾸며지는 새음행 라운지 시간 마련했고요. 방금 듣고 오신 라이브 퍼포먼스 250이었습니다. 그의 연주로 뱅버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짧아요. 아쉽네요. 이게 뭐 버전들이 뭐 많이 나오겠죠? 사람들이 리믹스 버전을 할까도 궁금해지고 익스텐디드 버전 뭐 1시간짜리 뭐 이렇게 요즘 많이들 만들던데 그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뽕맛 좋다 이하널님께서 코멘트 아주 원초적으로 잘 써주시네요. 새음행에서 화려한 조명으로 250님을 감싸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경님께서 고민은 좀 했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광색 불빛으로도 충분히 뽕을 맛볼 수 있다.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점잖은 선비님이 키보드 치시는 느낌이다라고 이재경님 또 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첫인상이 그랬어요. 약간 선비님 느낌이 나는데 신중하시고 또 깊이가 있는 그런 말. 그런데 또 다른 방송에서는 약간 무도인 느낌 난다 그래가지고 과거를 보시면 뭐 문과 무과 둘 다 급제를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이 음악은 그냥 엉덩이가 실룩실룩 되어지네요. 우리 함께 달려요 라고 정숙님께서도 코멘트 주셨고요. 611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신선하고 중독성 있습니다. 시험 치고 일찍 집에 온 저희 중학생 딸도 이 노래 무슨 노래냐라고 관심 있어 합니다.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아티스트의 멋진 잘생긴 모습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들어봐야 될 텐데 바라보고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들어보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새음악 라운지에는 프로듀서 DJ 250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다른 라이브 퍼포먼스였죠. 바라보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야, 두 곡 다 역시나 짧아요. 네네. 이게 약간 좀 확장 버전이랄까 이런 것도 클럽이나 이런 데서 연주가 네. 되면은 길이가 늘어나겠네요. 그 뽕짜 음악을 보통 저희가 들을 때 곡 단위로 끊어서 듣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메들리였던 네네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곡 뱅버스는 거의 4분 가까이 되는 곡이지만 그래도 짧거든요. 예, 짧은 이게 느낌이에요. 이제 그 아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디제잉을 하면서나 아니면 이제 라이브 퍼포먼스를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이 엮어서 이제 뭐 1시간 정도를 쭉 끌어갈 수 있는 공연 세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뭐 식상한 얘기지만 여름에 이런 음악으로 공연이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곧 잡혀 있는 공연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가깝게는 뭐 몇 가지 행사 공연이 있지만 뽕 앨범에 관련된 네. 건 뭐 재즈 뭐지? 서울 재즈 페스티벌인가? 네네네. 서재페 네네. 초청되셨군요. 네네. 예. 그러면 서재페 가면은 확실히 네. 그리고 땅을 이제 찍는.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일본 투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예. 한국 투어는 없습니까? 이제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공연을 몇 개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일본 본격적인 이제 투어 경험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쌓을 것 같고 이제 네네네. 그 경험들 들고 한국에서도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마 제가 그냥 섣불리 생각하기에는 일본에 좀 더 이게 먹힐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 한국 투어보다 일본 투어가 선행되는 이유가 따로 뭐 있을까요? 그냥 일본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봐주시는 분께서 네. 6월 달로 일단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네. 제안이 왔군요. 네네. 예. 그 전통 악기들을 샘플한 소리 같은 게 들리던데 그런 네. 작업도 당연히 뭐 많이 하시겠네요. 저게 그 옛날에 이제 콜라텍 연주자분들 사이에서 이제 콜라텍 연주자분들은 이제 한국형 악기 패치 같은 게 따로 있어서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으시겠죠. 예. 근데 그거를 가야금 소리를 정말 잘 만든 분이 한국 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 패치를 이제 나운도 선생님이라는 분 네네. 그분이 가지고 계셔서 그분에게 연주를 받고 그 연주를 다시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전수 받으셨군요. 네네. 나중에 그 키보드 회사에서 이런 패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250의 시그니처 사운드로 어떤 패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뉴트로라는 표현을 뭐 기사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젊은이들이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중장년 세대가 옛 것들을 또 이렇게 다시 회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새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유행이겠죠. 뉴트로 본인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민감하게 뭐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 같진 않은데. 네, 사실 지나고 보면은 유행이란 것도 물론 그 시기별로 있긴 했었는데 그냥 좋았던 것들은 항상 언제 들어도 좋게 남겨져 있는 것 같다는 쪽에 더 가깝거든요, 저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트롯 열풍이나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새삼스럽게 트롯을 듣고서는 새삼스럽게 열풍에 가담하신 분들은 아니실 거고 네. 그냥 본인들이 항상 좋아했던 음악이 시장에서 드디어 시장성을 인정을 받고 그게 이제 표면에 드러난 그냥 그런 현상이 가깝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하게 세대 간으로 구분할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하는 뽕이나 트로트가 공기 같다, 산소 네네.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를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잡았더라고요. 실제로 시장에 가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요즘도 이런 음악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사실 의식을 잘 안 해서 그러는 거고 저희가 이제 앨범 만들 때는 뽕짝 음악을 너무 많이 듣다가 이제 잠깐 좀 도망치고 싶어서 산책을 하러 나가면은
동네 이제 그 개천 같은 데를 산책을 하러 나가면은 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 이제 포터블 목에 라디오로, 네네, 예. 라디오를 걸고 다니시고 아니면은 음악이 안 들리다가도 저 멀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예. 뽕짝 음악을 듣고 있고 음. 그게 언제나 어디서나 사실 꼭 동묘까지 가지 않아도 네. 언제나 들리는 음악이더라고요. 그게 7년 동안을 이렇게 집요하게 네. 정말 애정을 갖고 쫓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애정과 관심이 있으니까 들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사람들이 요즘 반응 어떤가요?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주고 그런가요? 그 이런 쪽으로 의뢰도 많이 오나요? 그 프로듀싱 쪽으로 뭐 트로트 아티스트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더 250과 작업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의뢰도 있나요? 간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 뭐 수용하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할 거면 사실 정말 잘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뽕 앨범에 했던 그 무언가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저의 포지션은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네. 그 아티스트의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음.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저를 셀프 프로듀스한 앨범을 이제 냈고 프로듀서이기도 하지만은 뭐 지금처럼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씀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퍼포먼스에 집중해야 되고 또 네. 투어도 계획 중이시고 네. 이걸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되잖아요. 네네. 시간이 벌써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돼서 아쉽네요. 예, 오늘 정말 짧았는데요. 예, 짧았습니다. 음악도 짧게 느껴지고 예, 대화도 더 하고 싶은데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뽕2, 뽕3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네. 후속 앨범 계획은 어떻게 지금 그걸 고민하실 단계가 아니라는 답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다음 앨범의 방향과 타이틀은 한 2년 3년 전쯤에 정해졌었고요. 놀랍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앨범의 다음 앨범은 이제 아메리카로졌는데 아메리카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단순하게 저는 대중음악가이기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을 했으면 그러면 나의 절반을 빼고 나면은 남은 건 미국 대중음악이구나라는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한국 음악 했으니까 미국 음악 해야지인 거고요. 그리고 250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유럽피아는 없나요? 유럽 음악은 별로 애정이 없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분명히 뭐 에이스 오브 베이스나 이런 음악들도 유럽 음악이지만은 네네네. 어쨌든 미국 시장을 통해서 저의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으로 평합시킬 수 있네요. 저한테는 그냥 다 미국 음악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어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무리할게요. 1부 끝곡 250의 앨범에서 로얄 블루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